삶은 계란 좋아하시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먹어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가도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삶은 계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인데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설마 했는데 여러 연구 자료랑 전문가들 의견을 찾아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만 주의하셔도 계란의 효능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3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란이랑 같이 드시는 거라서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계란의 중요성. 먼저 계란이 왜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영양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백질은 기본이고 비타민 A, D, E, K에 비타민 B군까지. 미네랄도 철분, 아연, 셀레늄 등등 정말 다양하대요. 특히 우리 같은 60대 이상은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문가들 말로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계란 한두 개만 먹어도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량을 채울 수 있어요.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예전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 높이니까 하루에 한 개만 먹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이제는 하루 한두 개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더 좋다는 게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음식의 화학작용. 우리 몸은 하나의 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음식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서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음식끼리는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영양 흡수가 더 잘 되고요. 어떤 음식끼리는 만나면 서로 방해를 해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데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면서 장에서 부패해서 독소가 생기기도 한대요.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고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도 마찬가지래요. 계란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제대로 분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첫 번째 상극 음식, 바로 감입니다. 에이, 감이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홍시나 단감 같은 거요. 가을에 계란 삶아놓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감 드실 때 입안이 떨떨한 느낌, 그게 바로 타닌 때문이에요. 영양학 관련 논문을 보니까요.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단단하게 응고된다고 합니다. 마치 풀처럼 굳어버리는 거래요. 위장에서 이렇게 굳어진 덩어리는 소화가 거의 안 된대요. 위산으로도 분해가 잘 안 되고요. 그 상태로 장으로 내려가면서 복통, 설사,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위석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위장에 돌덩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계란이랑 홍시를 드셨는데 2개월쯤 지나니까 배가 자꾸 아프고 소화가 안 되셨대요. 병원에 가셨더니 위석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만 그런 게 아니라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 떫은 과일들, 예를 들어 떫은 포도, 덜 익은 바나나, 석류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감을 드시면 됩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란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날콩이나 덜 익은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게 들어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계란이랑 두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시판 두유는 다 충분히 가열해서 만든 거래요. 이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은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거의 다 파괴된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날콩이나 제대로 안 익힌 콩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가열된 두유는 계란과 함께 드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있어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계란이랑 두유를 함께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할 수 있대요. 콩 자체가 가스를 만들기 쉬운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드시고 나서 배가 불편하시다면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계란 드셨으면 두유는 오후에 드시는 식으로요. 아니면 두유 대신 우유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는 계란과 궁합이 정말 좋아서 같이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녹차예요. 녹차요?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 드시고 녹차 한 잔 드시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녹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메타닌과 비슷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탄닌산이 계란의 철분 흡수를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빈혈 예방을 위해 철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녹차랑 같이 먹으면 이 철분이 거의 흡수가 않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니까 무려 80% 이상 흡수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철분은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 어머님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계란이랑 녹차를 드셨는데 자꾸 피곤하고 어지러우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검사 결과가 철분 결핍성 빈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녹차를 오후로 옮기고 아침에는 보리차나 물을 드셨더니 3개월 만에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타닌이 들어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마시라고 권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어지럼증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주의하세요. 계란은 언제 먹어야 좋은가? 그럼 계란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필요한 에너지와 단백질을 공급해 주거든요. 하지만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란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따로 있어요. 영양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울토마토. 이거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계란에는 비타민C랑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토마토가 딱 그걸 보충해 줍니다. 영양학적으로 천생연분이라고 해요.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고 리코펜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두 번째, 브로콜리.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C가 많아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 좋은 지방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네 번째, 우유.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계란과 우유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최고로 올라간대요. 다섯 번째, 통곡물 빵. 계란의 단백질과 빵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계란 조리법 황금 시간 7분. 계란 조리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방법은 반숙입니다.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정도요. 왜냐면요, 조리 상태에 따라 단백질 흡수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날계란은 약 50%, 완숙은 약 90%, 반숙은 무려 99%. 완전히 익히면 단백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진대요. 반대로 날계란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좋지 않고요. 반숙이 딱 적당해요.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상태. 이때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황금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물을 끓인 후에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 이게 황금 시간이래요. 그 다음에 찬물에 바로 담그면 껍질도 잘 벗겨지고 딱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몇 개가 적당한가? 하루에 계란을 몇 개나 먹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한 개만 이랬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3개까지도 괜찮다고 하고요. 다만 고지혈증이나 다른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란의 혈관 건강 효능. 자료들을 보면요. 계란이 혈관에 정말 좋다고 해요.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해요.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킨대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콜린 성분도 중요하대요.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뇌 혈관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 효과도 있어요. 계란의 아미노산들이 혈압도 조절해 준대요. 특히 타우린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12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매일 계란 한 개를 먹은 사람들은 안 먹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8% 낮았대요. 물론 이건 계란을 올바르게 먹었을 때의 결과겠죠. 계란의 신장 건강 중요한 주의사항. 신장 건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요.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래요. 계란의 단백질은 생물가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래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고기보다 계란이 단백질을 처리할 때 노폐물이 적게 생겨서 유리하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대요. 계란이 아무리 좋아도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양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하루에 몇 개를 드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전 팁. 종합해서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식단을 미리 계획해 보세요. 계란을 중심으로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통곡물빵, 우유 이런 조합이면 완벽하대요. 둘째, 감이나 녹차는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되겠죠. 셋째, 조리법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반숙, 스크램블, 술안, 계란찜 등등 다양하게요. 넷째,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세요. 구입 후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대요. 다섯째, 보관을 잘하세요. 냉장고 안쪽에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해서 보관하면 오래 갑니다. 여섯째, 계란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래요. 단백질 대사에 물이 많이 필요하대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요. 일곱째,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좋아요. 아침에 계란 먹고 30분 정도 산책하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계란과 주의해야 할 조합 3가지. 첫째, 감. 탄닌 성분 때문에 위석 위험. 2시간 간격 두세요. 둘째, 두유. 시판 두유는 괜찮지만 장이 예민하신 분은 시간차를 두거나 우유로 대체하세요. 셋째, 녹차. 철분 흡수를 80% 이상 방해. 특히 빈혈 있으신 분들은 꼭 2시간 간격 두세요. 계란과 천생연분인 음식들.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아보카도, 우유, 통곡물빵.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영양 흡수가 최고래요. 조리법은 반숙 7분이 황금 레시피입니다.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예전처럼 계란이 콜레스테롤 높인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에요. 제대로만 드시면 혈관 건강,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바로 실천에 옮기시면 좋아요. 내일 아침엔 반숙 계란에 방울토마토 곁들여서 먹어야겠어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영상이 여러분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매일 녹차 드시면서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